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라는 수필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역설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죠. 자, 이 작품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었습니다. 짧지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는 처음 부분 글을 읽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는데 기억나죠? 자, 보시면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뜻밖의 일. 그 뜻밖의 일이 뭐였습니까? 원래는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있는 대화를 주고받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대화를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즉 침묵했기 때문인데요. 왜 인디언들이 침묵했을까? 그 내용은 중간 부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처음 부분만 학습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이해하기. 처음 보시면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로부터 어떤 응대를 받았습니까? 뭔가 대화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제목처럼 침묵. 침묵의 응대를 받습니다. 자, 1번. 나는 인디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 자,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죠? 흥미있는 대화. 자, 2번.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 내가 경험한 아주 뜻밖의 일은 무엇일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아무도 나에게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주저리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기까지가 처음입니다. 이제부터는 중간 부분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고는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5분이고 10분이고 앉아 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 어쨌거나 인디언들과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닦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2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였다.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방금 읽었던 중간 부분은 처음 부분에 있었던 내용, 즉 인디언들의 침묵이 가지는 의미를 글쓴이가 깨닫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그들의 침묵을 통해서 글쓴이가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습지 보면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침묵이 인디언 부족의 무엇임을 알게 된다. 이건 교과서 28쪽 16번째 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뭡니까? 그들의 전통이었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시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전통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글쓴이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살진 않았는지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하죠. 반성합니다. 자, 3번.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은 무엇인가? 바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전통이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 자, 글쓴이는요, 그런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했던 모양입니다.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그들의 모습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는 깨닫게 됩니다. 4번.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거 마찬가지 교과서 28쪽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평화로움에서 나온다. 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모르고 그저 따라하기만 했었죠. 인디언들 흉내만 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나의 인디언식 이름 2개 중 하나는 무엇인가? 2개 중에 하나만 본문에 나오는데요. 인디언식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특징을 바탕으로 이름을 짓는 걸 인디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을 많이 했었죠. 그죠? 인디언에 비해서.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이 말해였죠. 자, 6번. 인디언식 이름을 하여 추측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자, 인디언과 비교하면 그들에 비하면 말 그대로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죠. 7번. 글쓴이가 인디언 부족의 전통을 경험한 후에 무엇을 반성하게 되었습니까? 아, 내가 그동안 인디언들과 비교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며 살지 않았나? 그죠?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았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글쓴이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2가지 얻게 되지요. 자, 첫 번째 깨달음을 보시면 처음에 인디언들 그 축제에 갔을 때 인디언들과 무엇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까? 바로 흥미있는 대화였죠. 그리고는 주저리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응조차 보이지 않았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말 그대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한동안 무엇으로?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전통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학습지 8쪽으로 넘어가시면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2번째 깨달음이 나옵니다. 2번째 깨달음은 뭐였냐면 글쓴이가 그 인디언들의 전통을 보고 나머지 이렇게 따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누구 흉내를 내었죠? 인디언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 인디언 흉내가 뭐였습니까? 말을 하기 전에 침묵을 유지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은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그냥 부럽다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끝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곰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자, 이제 다 읽었죠, 그죠? 이 마지막 모국어는 침묵이다 라는 게 우리 제목과 관련된 역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끝부분은 인디언들에게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8번 보시면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죠. 그죠? 모국어는 의사소통이고요.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침묵이라는 건 말을 하지 않는 거니까 겉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전혀 뭔가 맞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뭔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겉보기에 말이 안 되는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역설적인 표현이었죠. 자, 9번. 마지막에 인용한 인디언의 말이 의미하는 바, 즉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보다 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침묵. 인디언들이 침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에 사용된 역설 표현. 우리가 이 단원을 배우는 목적이 바로 이 역설 표현을 배우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죠. 모국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즉, 의사소통의 수단이죠.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없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했었죠? 침묵입니다. 모국어를 침묵이라고 하니 말이 안 돼. 다른 말로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그런 표현이지만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뭐다? 역설이라고 얘기했죠. 역설적으로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기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갈래를 보시면 이 작품은 자신의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느낀 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깨달은 점을 쓴 갈래상 어디에 속한다? 수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수필. 수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 언어 습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는 느낌이 있으므로 성찰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품을 배우는 목적 중에 하나였죠. 마지막 부분, 겉으로는 말은 안 되지만 뭔가 진리를 담고 있는 것, 역설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제재는 침묵과 언어였고 주제를 보시면 무엇? 침묵이죠.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자, 자신의 무엇에서 이게 수필이기 때문에 경험이나 체험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체험에서 얻은 생각을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하듯 주저리 독백체의 형식으로 혼자 이야기하듯이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친근한 말투입니다. 그냥 일기 쓰듯이 그죠? 친근한 어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여 독자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역설적인 표현. 역설적 표현이 나타난 인디언의 말을 인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강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9쪽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역설이 매우 중요한 만큼 역설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의미를 보시면 겉보기에는 말이 안 되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모순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모순. 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무엇을 진리 혹은 진실을 담은 표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을 보시면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강조하여 나타낸다. 그리고 세 번째, 모순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연결해 읽는 이에게 이거 되게 신기한데? 재밌는데? 하면서 신선함 혹은 참신함을 줍니다. 독특한 표현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역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자, 효과를 보시면 첫 번째, 의미를 참신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뭐 한다? 이게 나오죠. 강조하여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표현에 무엇을 피한다? 워낙 독특한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단조로움을 피하고 모순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연결해 읽는 이에게 신선함을 줍니다. 자, 그러면 역설 표현의 예는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확인했었고 여기에 있는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 얼핏 보기에는 모순되어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리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지가 끝났으니 교과서 3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